같이 한번 봅시다. 답을 한번 불러줄 테니 채점을 해보자. 1번에 25, 2번에 3번, 3번에 10, 4번에 7. 다음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5번, 8번에 4. 다음 9번에 243, 10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2번. 다음 13번에 2번, 14번에 54, 15번에 5. 여기까지. 그래서 안 되는 거 번호 한번 불러봅시다. 1번, 2번, 4번, 3번, 4번, 10번, 7번, 9번, 8번, 11번, 6번, 빨리 다 해. 안 되는 거. 14번. 봅시다. 안 되는 거 있으면 더 얘기하고 1번부터 보자. 선생님이 사실 나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다시 해보는 거거든. 다시 해보는 거. 제일 좋은 건 이거 안 되는 것들 집에 가서 무조건 다시 풀어봐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정리 잘 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보자. 지금 세 함수랑 y는 k의 교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겠다. pqr의 교점의 x좌표를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성립하고 요거를 구해달라. 해봅시다. pqr 구해볼게. p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p부터 한번 찾아보면 요 놈과 y는 k의 교점이니까 5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하고 교점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되지. 는 k 요거 풀면 되는 거네. 그치? 이거의 x좌표를 p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 취하면 되겠지. 요것만 좀 천천히 해볼게. 양변에 밑이 5인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로그 5의 k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x 넘어가고 로그 5의 k 넘어오면 이게 p가 되겠지? 그래서 바로 쓸게. p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5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q도 생각을 해봅시다. q는 5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하고 k랑 교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똑같이 밑이 5인 로그를 취하고 정리를 하면 이거 바로 쓸게. q는 뭐야? 뭐가 들어온 거야? 벌이 들어온 거야? 마이너스 얘는 3 마이너스 로그 5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똑같이 r도 해볼게. r도 5의 x 마이너스 3하고 근데 나는 벌 같은 거 보면 얘가 우리 더 무서워할 거거든. 그러니까 쫄지 마. 자 봅시다. 얘도 풀게. 밑이 5인 로그 취하고 로그 5인 로그 취하고 정리하면 돼. 얘는 좀 천천히 해볼게. x 마이너스 3은 로그 5의 k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3만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r은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로그 5의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PQR 다 구했다. 그치? 그럼 PQ의 길이랑 QR의 길이를 구해달래. 한 번만 이제 이것도 그림 시각화를 한 번만 해보면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함수랑 y는 k의 교점을 이렇게 잡은 거니까 여기 p가 있는 거고 여기 q가 있는 거고 여기 r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는 요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우리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Q-P QR의 길이는 요 길이 구해달라는 거잖아. 지금 Y좌표가 똑같으니까 R-Q 얘 지금 뭐 해달라는 거냐면 P지? Q-P하고 R-Q가 같다 요거 써달라는 거다. 그럼 써봅시다. Q에서 P 빼면 어떻게 되니? Q에서 P 빼면 없어지고 Q 빼기 P는 4 나오나? 이렇게 하나만 얘기해. 나온 김에 얘기해 볼게. 얘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 Q-P는 계산할 필요가 없었거든. 왜지? 이거 둘이 지금 무슨 관계일까?
이거 둘이 지금 x 대신에 x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관계여가지고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야. 그래서 y는 k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보내줘야 되나? 죽이고 싶진 않은데. 왜 하필 들어와서 어디 갔어? 우선 쓰자. 그래서 사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4였다. 요거였고, 그 다음에 r-q 대봅시다. r- 요거랑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r-q랑 똑같아야 돼. 그럼 r에서 q 빼면 얘는 3 없어지고 2 로그 5의 k 나오나? 2 로그 5의 k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로그 5의 k가 2가 되고 싶은 거니까 k는 25. 그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좌표 잘 찾아가지고 계산해 달라는 문제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든 문제집들에 잘 실려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것도 잘 해볼게. 이것도 교과서에도 잘 실려 있고 실려 있는 문제니까 보통 사실 그림을 주기는 해. 지금 보면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gx라고 하겠대. 한 번만 이제 시각화를 해볼게. 이렇게 y는 4x제곱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니까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래서 gx는 여기다가 쓸게. 원점 대칭 이동이니까 x에도 y에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6의 gx가 되겠다. 이거 뭐하니? 그림 원점 정신이 나갔구만. 그냥 원점 대칭 이동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거리가 3일 때 알파 콤마 f 알파. 선생님 여기다 이거 알파 이렇게 찍어볼게. 알파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알파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베타가 3만큼 떨어진 곳에 뭐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알파 콤마 f 알파를 a. 이렇게 알파 콤마 g 베타야. 알파 콤마 g 베타거든. 그럼 g 베타가 여기가 지금 베타 콤마 g 베타지. 이렇게 될 테니까 알파 콤마 g 베타는 얘랑 y좌표가 이렇게 똑같은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b. 이렇게 잡히겠다. 그 다음에 c가 여기네. 베타 콤마 g 베타. d는 베타 콤마 f 알파거든. 여기가 f 알파니까 쭉 와서 여기가 d네. 무슨 말이냐면 요 점과 gx 위의 점과 fx 위의 점 하나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어 달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사실 그림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보통은 주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치? x좌표 차니까 요건 3이라는 거네. 3이라는 거네.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니? f 알파에서 g 베타를 뺀 게 되겠지. 요거를 뺀 게 세로의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우선 식으로 한 번만 써볼까?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3 곱하기 세로의 길이 f 알파.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니까 4의 알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g 베타는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베타 제곱. 그냥 이렇게 쓰자. 미안해. 4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쓸게. 4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되겠죠. 여기. 그럼 이거 플러스로 바뀌겠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될 때니까 결국은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4의 알파 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고. 그럼 이게 뭐다? 둘이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파 이거 4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역수 비슷한 관계라서, 특히 그리고 지수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0보다 크기 때문에 뭘 쓸 거다? 산술기하 쓸 거라고.
항상 산술기하를 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 바로 쓸게. 얘는 크거나 같이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야. 바로 쓸게. 4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얘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다. 차근차근 써볼게. 2 루트의 4의 세제곱의 역수 64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네. 그러면 64의 세제곱이니 왜 4의 세제곱? 아니 이렇게 4의 세제곱 맞지? 64 맞나? 아니지 16 맞구나. 64. 그래서 8분의 1로 나오나?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다시 요 놈은 항상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 4분의 1이다. 그래서 S는 항상 크거나 같이 얘가 4분의 1이 최소값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3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다. 최소값은 4분의 3. 좀 단골 문제거든. 학교 내신에서도 단골 문제니까 산술기하 쓴다는 것만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다음에 3번. 이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좀 잘 해볼게.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쓰죠. 그래프 해석만 잘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 지금 문제에서 얘가 y는 얘가 a에 x-m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지. x-m제곱 주어져 있고 gx가 a분의 1에 x-m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 첫 번째는 fx랑 gx는 밑이 서로 역수관계지. 밑이 서로 역수관계야.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이 서로 역수관계면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원래는 무슨 대칭? y축 대칭이야. y는 2의 x제곱이 이렇게 있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저놈의 역수인 2분의 1의 x제곱은 사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 그래서 뭐다 서로 y축 대칭이라고. 그럼 지금 봐봐. 원래 이 둘은 y축 대칭이었어야 될 관계거든. 근데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무슨 뜻이야? y는 ax 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대칭 관계가 좀 틀어졌을 거라고. 지금 그림상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지 얘네들? y는 5에 대해서 x는 5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니? 원래 y축이었어야 될 게 옆으로 얼마만큼? 5만큼 평행이동 되는 바람에 얘가 5였다라는 걸 빨리 바로 찾았어야 된다. 얘가 5였다라는 것만 빨리 찾았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m이 5라는 걸 찾으면 이제 2 집어넣으면 q랑 p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요 놈의 좌표 찾아봅시다. x좌표가 2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네. a분의 1에 2, a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여기는 좌표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2, a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럼 PQ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여기서 요거 뺀 거. 이거 바로 쓸게. a의 세제곱이라고 바꿔도 되지. a의 세제곱에서 a의 마이너스 세제곱. 요거 뺀 게 8분의 63이다. 얘가 a의 세제곱이고 얘가 a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둘이 역수관계지. 그래서 잘 째려보면 이런 거 잘 나오거든. 많이 나오는 숫자라. 8분의 64가 8이지. 8 빼기 8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래서 a 세제곱은 8. a는 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a는 2, m은 5니까 10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저거 m이 5라는 거를 빨리 좀 눈치를 채고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얘도 봅시다. 선생님 이제 그 대응관계라는 걸 좀 쓰고 있잖아. 대응관계라는 거. 잘 봐봐. 지금 보면 얘는 y는 5의 x제곱이고 얘는 y는 5의 x 마이너스 2제곱이야. 빨리 둘이 밑이 같은 지수관계인데 얘는 얘라고 할까? 얘는 y는 5의 x제곱에 x 대신 x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만드내지.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성립을 할 거라고.
지금 문제에서 x는 k가 있어. x는 k랑 만나는 점을 pk라고 찍었단 말이야. 근데 pk랑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을 qk라고 잡겠대. 다시 y축의 수직이 되게 x축의 평행하게 관계가 움직인 거야. 그럼 이 둘은 이 대응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거리가 2인 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야. 대응 관계가. 그래서 고민 없이 요놈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걸 k-2라는 게 나왔어야 된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를 2라고 생각할 수 있고 높이를 뭐 요놈의 x좌표, 뭐 요놈의 x좌표라고 할 y좌표. 그래서 높이가 뭐가 될 거냐면 5의 k-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k-2제곱이니까 넓이는 그냥 얘가 되는 거지. 얘가 그냥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sk랑 sk 플러스 1이랑 sk가 그럼 바로 쓸게. sk랑 sk 플러스 1이 s10보다 크고 싶다. 12? 요거보다 크고 싶대. sk는 5의 k-2제곱 곱하기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5의 k-1제곱. 요게 12 집어넣으면 5의 10제곱인가?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항상 미치 같은 지수는 지수끼리 계산할 거잖아. 곱은 지수의 곱이랑 똑같으니까 바로 쓸게. k-2, k-1. 아니 뭐하니? 더하기잖아. 지수끼리 2k-3. 얘가 10보다 크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2k가 13보다 크다. k가 6.5. 그럼 7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k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대응 관계만 좀 잘 써줘. 다음에 6번. 이게 1학년 때 너네 그 1학년 때 합성함수였나? 합성함수에서 아마 봤던 것 같다. 합성함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 그래프로 너네 점 찍는 문제를 많이 풀었었거든.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함수에서 뭔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이 y는 x의 역할이 있어. y는 x의 역할. 우리가 이제 역함수랑 관련된 게 나왔을 때는 대칭을 쓸 건데 이렇게 함수 점을 옮겨가면서 점을 찍어야 되는 문제에서 y는 x가 하는 역할은 y 좌표를 그대로 변함없이 x 좌표로 바꾸게 해주는, 혹은 반대로 x 좌표를 y 좌표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할 거야. 요것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요것만 잘 기억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 A1이 F2야. A1이 F2다.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A1이네. 그러고 나서 AN 플러스 1은 FAN으로 잡겠대. 이게 사실 수열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해봅시다. A2는 FA1이 되는 거잖아. 그럼 A1을 함수에 집어넣어야 돼. 근데 A1이 지금 Y축에 있지? 이걸 X축으로 옮겨야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걸 누가? 얘가 해줄 거라고. 얘가 해줄 거라고. 그럼 보면 A1을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봐. 여기서 쭉 내려오면 무슨 말이야? 여기가 뭐가 된다라는 거다? A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A1을 그대로 올라가서 만나는 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FA1. 그러니까 A2가 되겠네. A2 이렇게 지키겠다. 그럼 똑같아 이제. 다시 A2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A3는 F에다가 A2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A3를 또 X축으로 갖고 와야 되겠지? 그걸 누가? Y는 X가.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여기가 A2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또 집어넣을 수 있겠지? 어떻게? 쭉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는 점. 여기가 뭐가 될 거야? FA2. 그러니까 A3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다시 좀 빠르게 해볼게. A3가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으면 여기가 A3. 얘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A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A2가 제일 크고 A4, A3 순으로 가겠다. A2, A3, A4. 이 순서로 크겠네. 나는 거꾸로 썼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Y는 X의 역할만 좀 잘 잡아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7번.
이거 이제 너희 입장에서는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수학이 항상 패턴이거든. 항상 패턴이야. 우리가 대소비교를 할 때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잖아. 분수꼴이 나오면 그나마 대놓고 알려준 거야. 대놓고 알려준 거야. 분수꼴로 안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 우리가 저렇게 뭔가 차 또는 분수꼴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빨리 뭘 의심할 수 있어야 되냐면 기울기 의심해야 돼. 정확히 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심해야 돼. 얘 정말 치사하게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도 나와. a-b가 크다. 뭐 2에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도 나오는 거지. 그럼 빨리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차가 나오면 양변을 a-b로 나눠보는 거지. 양변을 a-b로 나누면 그때 이제 a가 b보다 크다고 단선을 넣을게.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주면 편하게 준 거다라는 거야. 차라리 이렇게 주면 편하게 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여기 P의 좌표, Q의 좌표, 요 점의 좌표를 쓰고 시작해야 더 보일 거야. 지금 P는 A,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좌표니까 2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Q의 좌표는 b, 2의 b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요 점, 자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r이라고 해볼게. r의 좌표는 x가 1일 때니까 1, 1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것만 써보면 너네 되게 알 수 있어. 얘가 되게 치사한데 이 점의 좌표를 그래 찍어봤어야 돼. a, 2a제곱 마이너스 1이 점 P의 좌표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볼 수 있었어야 되냐면 2의 a제곱 마이너스 1에서 1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a, 2의 a제곱 빼기 1에서 1, 1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한 번만 쓸게. a만 a, 2의 a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어디? 1, 1까지의 기울기. 그러니까 a는 누가 될 거냐면 P와 R의 기울기가 되겠다. 이 기울기가 a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B는 얘도 볼 수 있겠지. 2의 b제곱 빼기 1을 2의 b제곱 빼기 1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b,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서 1, 1까지 Q에서 R까지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Q에서 R까지의 기울기? 요게 되겠다. 요게 B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C는 이건 좀 보이지? b, 2의 b제곱.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말이 안 돼. 얘가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서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을 뺀 거구나로 볼 수 있어야지. 그럼 계산하면 얘가 나올 테니까 b, 2의 b제곱 마이너스 1에서 a, 2의 a제곱 마이너스 1까지. 그럼 기울기가 얘가 되나? pq. 이게 되겠다. 이게 c가 되겠다. 그럼 우리 기울기라는 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수록 커지는 거야. 그래서 c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가 되겠구나. c, a, b 순이 되겠다. c가 제일 작고 a 맞지? 요 순서로 크겠네. 요 순서로 크겠다. 너네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거를 교육과정에 쓰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랑 분수 혹은 차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기울기를 생각하겠다. 그 다음에 8번. 요거 잘 보자. 이거 지수 계산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좀 차근차근 잘 설명해 볼게.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다. 마이너스 2까지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근데 요 함수의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4분의 1일 때 a분의 b의 값을 구해달래. 수학에서는 항상 괄호하고 써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거잖아. 단 a는 0하고 1 사이야. 자 봅시다. a가 0하고 1 사이야. a가 0하고 1 사이야. a가 0하고 1 사이면 a의 x제곱에서 x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지지. 그치? 거꾸로 가잖아. 다시 a의 x 이렇게 쓸까? m제곱 하고 a의
n제곱 중에 얘가 더 커. 그럼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면 m하고 n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m하고 n의 관계는 반대가 되는 거지. 반대가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0과 1 사이에서의 핵심이야. 그리고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최대값, 요 놈의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4분의 1이라는 건 뭘로 접근했으면 좋겠냐면 범위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a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가 작아봤자 얼마라고? 4분의 1이라고. 그치? 커봤자 얼마라고? 4라고. 요 뜻인 거지. 요 뜻인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결국은 a의 몇 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얘가 또 a의 몇 제곱 이렇게 돼 있겠지. 세모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겠지. 내가 항상 지수든 로그든 간에 미통시키고 지수는 지수끼리 비교하고 싶은 거고 로그는 진수끼리 비교하고 싶은 거고 요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내가 지수끼리 비교를 할 거야.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된다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누가 최소값? 세모가 최소값이 되겠지. 네모가 최대값이 될 거라고. 이렇게 바뀌겠네. 단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갑자기 그냥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어버리네. 1학년 문제로 갑자기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얘는 최고 차이계수가 1이고 최고 차이계수 양수고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니까 어디서 최소값을 가져?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져.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은 b 마이너스 4네. 여기가 b 마이너스 4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최대값 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값을 갖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b 나오나? b 이렇게 되겠네. b 이렇게 되겠다. 그럼 네모가 b고 세모가 b 마이너스 c. 다시 얘가 b 얘가 b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끝났지. a의 b제곱이 4분의 1이었고 a의 b 마이너스 4제곱이 4였대. a의 b제곱이 4분의 1이래. 이렇게 된대. a의 b 마이너스 4제곱이 4래. 사실 나는 이걸 보자마자 a는 2의 거듭제곱 중에 하나겠다. 이겠거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긴 한데 해볼게. 얘가 a의 마이너스 4제곱 곱하기 a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가 4네. 근데 얘가 얼마? 4분의 1이네. 이렇게. 그래서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16이니까 a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1의 b제곱이 4분의 1이니까 b는 2가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a분의 b는 4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선생님 항상 최대값 최소값 나오면 범위를 준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혹은 범위를 구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리고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9번도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이들이 식 잘 써놓고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 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이 뭐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팁이라고 말하기엔 좀 거추장스럽긴 한데 얘기를 한번 하면서 가봅시다. 식정리는 잘했을 거야. 지금 G 도트 F 도트 GN하고 G 도트 FN이 모두 자연수가 되고 싶대. 첫 번째로 F 도트 GN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게 지금 뜻이 뭐냐면 F 안에 GN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싶은 거잖아. 그치? 여기에 X 대신에 GX가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얘는 3의 로그 27의 X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우리 지수가 로그로 되었을 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얘는 X에 올라가면 로그 27에 3 바로 쓸게. 3분의 1제곱. 이렇게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우선 요것만 써봅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G 도트 FN도 해봅시다. 그럼 얘는 G 안에 FN이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G 안에 요거 대신에 fx가 3x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7에 3의 x제곱 이렇게 되나?
그럼 x 나오면 얘가 3분의 1 되니까 3분의 1 x 이렇게 되면 되네. 요게 또 자연수가 되고 싶대. 되고 싶대. 근데 이걸 만족하는 3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사실 제일 좋은 풀이부터 먼저 해봅시다. 제일 좋은 풀이부터. 얘랑 얘가 되기 위해서 x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x의 3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 3분의 1을 날려줘야 되는 거니까 x가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 맞니? 어떤 수의 세제곱수가 돼야 지수의 지수 곱하기 2가 날라가서 없애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세제곱수가 되면 돼. 요거는 잘 찾을 수 있을 거고, 얘는 3분의 1 x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라는 건 3분의 1을 얘가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x가 무슨 수? 요런 꼴? 3k 꼴? 3, 뭐 k라고? 세모라고 쓸게. 3의 세모 꼴이 돼서 3, 3을 지워줘야 되니까 3의 배수가 되고 싶은 거지. 그럼 x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세제곱수이면서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 세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네. 3의 배수 중에서 세제곱수가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않고서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겠지. 그래서 3의 배수의 세제곱수, 3의 세제곱, 6의 세제곱, 뭐 9의 세제곱 이런 애들이 될 텐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302야. 그러면 3의 세제곱 27 이렇게 될 거고 6의 세제곱은 8 곱하기 27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 30은 300은 절대 안 넘잖아. 이 두 개가 답이겠다. 두 개가 답이겠다. 자, 만약에 내가 우리 여기까지는 찾고 여기까지는 찾을 수 있어.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진짜 무식하게 하는 거야. 세제곱수 다 써. 세제곱수 다 쓰는 거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을 써봐. 이렇게 써봐. 8의 세제곱이 300 넘어가지. 8의 세제곱은 넘어가니까 필요 없잖아. 7의 세제곱도 넘어갈 것 같은데 7의 세제곱 이렇게 써서 여기서 3의 배수 걸러내면 되겠네. 채 걸르듯이. 그래서 너무 막 답안지처럼 한꺼번에 못 찾아도 돼. 못 찾아도 걸러가면서 풀어도 되니까 쭉 나열해보고 쭉 써보는 거. 이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 피지컬로 미는 거야. 계산으로 미는 거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 써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10번? 봅시다. 어디 갔어? 자, 이게 사실 지금 그래도 문제가 조금 양심적인 게 이 식이 다 다르지. 그래서 범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게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선생님 다 얘기해볼게. 지금 보면 b는 0하고 1 사이고 a는 1보다 큰데 두 함수에 대해서 y는 fx와 x축의 교점이 y는 gx의 점근선 위에 있도록 하는 a, b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자, 한 번만 차근차근 생각해봐. 차근차근. 말이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y는 fx랑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찾지? x축과의 교점은? 얘는 어떻게 찾아? y가 0일 때지. y가 0인 x값 찾으면 돼. 이렇게 표현해볼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치? y는 gx 로그 함수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언제니?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언제야? 점근선은 언제야? 진수가 0일 때 맞아? 절대 될 수 없는 값이잖아. 점근선이라는 건 절대 될 수 없는 거거든. 진수가 0인 x거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거의 교점도 x좌표고 점근선 위도 x좌표니까 요 둘이 갖고 싶다라는 거야. 이 뜻인 거지. 이 뜻인 거지. 그래서 얘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 얘가 사실 y는 0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어떻게 더 빨리 찾을 수 있냐면 진수가 1일 때인 거 맞니? 진수가 1일 때. 그치? 진수가 1일 때 로그 값이 0이잖아. 다시. 얘가 1이면 로그 값이 0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b분의 1 x 마이너스 1은 0 풀면 돼. 위에 거는 b분의 1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 1이지. 1 되는 거 풀면 되겠다. 그럼 넘어가면 b분의 1 x가
얼마? 2니까 x는 2b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진수가 0인 거. 얘가 0 되는 거. 0 되는 거. a분의 여기다 쓸까? x는 a 이렇게 나오나? 이 둘이 갖고 싶대. 그래서 a는 2b가 답이겠다. 그래서 3번이 답이야. 3번이 답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범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a가 2b랑 같잖아. 요거랑 같거든. 근데 b가 지금 0하고 1 사이지. b가 0하고 1 사이니까 이 b는 2하고 0보다 크네.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a지. 그래서 a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원래 a는 또 1보다 크대. 그래서 요게 a의 범위가 나오겠다. 그래서 3번에 a의 범위가 1하고 2인 이유도 요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나는 딴 것보다 요거는 좀 기억하자. 점근선 뭐라고? 진수가 0일 때. 진수가 0일 때. 요걸로 좀 빨리빨리 찾는 연습만 잘 해놓으면 좋겠다. 다음 11번. 내가 볼 때 있잖아. 겁을 주려는 건 아닌데 16번부터 30번까지가 한 2배 어려워. 16번부터 30번까지가 그래프가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앞부분에 그래프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약간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잘 봐봐. 선생님들 이것도 내가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건데 우리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같이 나오잖아.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의미가 있어. 무조건 의미가 있다고. 항상 지수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면 밑을 빨리 봐야 돼. 얘 밑이 루트 3이지? 얘도 밑이 루트 3이야. 그럼 밑이 같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인 거지. 역함수 관계야.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나랑 수업 안 하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얘기를 해볼게. 요것만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요것만 잘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y는 a x제곱이 있어. 이렇게 밑이 같은 로그 함수가 있다. 이렇게 있어. 그럼 이 둘은 역함수 관계야. 그림이 이렇게 둘은 역함수 관계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역함수 관계야.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건 y는 x라는 거울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딴 건 모르겠는데 편하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설명할게. 내가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었냐면 y는 a에 x-p 더하기 q라는 함수를 만든 거야. 내가 요 놈의 역함수를 다이렉트로 어떻게 쓸 수 있니? 요 놈의 역함수는 다이렉트로 뭐가 될 거야? 요 놈의 역함수.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내가 여기 있는 함수를 x축으로 p만큼 서 일부러 반대로 갈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을 요만큼 옮겼다가 요만큼 들어 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거울을 보고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일까? y는 x라는 거울을 보고 움직일 때 요 대응되는 점은 x축으로 p만큼 움직인 게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너네 y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y는 x에 대칭시키는 게 역함수지. y는 x 대칭의 의미가 뭐니? y 대신에 x 집어넣고 x 대신에 y 집어넣으라는 거지.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으라는 거야. 다시 x축 방향 평행이동이었는데 y는 x라는 거울을 타고 넘어오면 요거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y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 y축 방향으로 p만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럼 요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거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다시 내가 지수함수에서는 x축 방향, 로그함수 그 지수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움직였던 게 거울을 타고 넘어오는 순간 어떻게 바뀌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바뀌어.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y는 로그 a에
x 마이너스 q 더하기 p로 바뀔 거라고. y축 방향, x축 방향이 바뀌는 거지. 그럼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보자마자 얘는 y는 로그 루트 3x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근데 얘는 밑이 루트 3인 지수함수를 어떻게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거울 보고 있는 거니까 고민 없이 이 둘을 역함수라고. 이게 이제 바로 쌓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럴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가 된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주잖아. 역함수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게 역함수 관계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x랑 수직인 직선을 줬어. y는 x랑 수직인 직선을 줬다. 이 두 점이 무슨 관계? 이거 나 혼자만 계속 부르는 거긴 한데 대응 관계라고. 정확하게 y는 x 대칭점에 있는 점을 주는 거지. 이거 쓰라는 거야. 이거 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문제를 많이 편하게 풀 수 있고, 너희 있잖아요. 내가 계속 이제 더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를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프적으로 기하학적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우리는 문제를 보자마자 둘이 역함수 관계야.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의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y는 로그 루트 3의 x 마이너스 a랑 y는 루트 3의 x 플러스 a 제곱은 서로 역함수 관계 있을 거야. 역함수 관계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요 놈이랑 y는 3분의 1 x가 만나는 점이 있대. 뭐 그냥 그래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여기쯤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y는 3분의 1 x랑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대. 그치? 그러고 나서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만나는 점을 B라고 이렇게 잡겠다. 그림 너무 개떡 같은데 그냥 봐줘. 그때 삼각형 OAB가 16이래. 삼각형 OAB가 16이야. 그럼 우리는 빨리 요 둘이 무슨 Y는 X 대칭 관계라는 걸 봐야 된다고. 다시 이 A가 지금 Y는 3분의 1 X 위의 점이거든. 그럼 내가 A의 좌표를 막 A, 뭐 여기다 P, 얼마 이렇게 두기보다는 뭐가 좋아? Y는 3분의 1 X 위의 점이다라는 걸 써먹자고. 선생님 분수 나오는 게 싫어서 이렇게 쓸게. 3P, P라고 쓸게. 그치? 그럼 B의 좌표가 바로 세팅이 되는 거지. 어떻게? 얘는 P, 3P로 세팅이 될 거라고. Y는 X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럼 다 푼 거지. 0,1.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 좌표색이 다 알잖아. 못 써? 신발끈 써야 돼. 신발끈 써야지.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절대값에 한 번만 할게. 0, 있으니까 되게 편하긴 한데 그냥 쓸게. 좌표 세로로 쓰겠지. 너희 신발끈 공식이 삼각형이 아니라 N각형에서 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반시계로 돌리는 연습해. 반시계로. 이렇게. 그래서 신발끈 공식에서 이렇게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9p제곱에서 p제곱 빼면 8p제곱이니까 4p제곱. 여기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p가 2가 나오겠네. 여기가 6,2였다. 여기가 2,6이었다. 그럼 2,6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6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네. 그래서 6은 3 더하기 A. A는 3이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산으로 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하학적인 성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역함수 관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신발끈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잘 봅시다. 잘 보자. 선생님 이제 나는 뭐 너희가 3학년이 돼도 토요일날 나랑 수업하려나? 3학년 돼서 너네 고등학교 수학 끝날 때까지 맨날 다 똑같은 말만 할 거야. 선생님이 항상 문제 푸는 방법을 통일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 되게 노력을 해. 그래서 이런 도형 그래프의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 기하학적인 성질을 잘 쓸 거고 최대한 문자를 적게 쓰려고 노력을 할 거야.
최대한 문자를 적게 쓰려고 노력할 때 내가 비례식 나오면 항상 문자로 표현할 거라 그랬거든. 요거 선분 CD를 2가 1대2로 내분한데 요거의 B가 1대2래. 그럼 나는 빨리 요거랑 요거를 나 이제 보통 K로 많이 쓰는데 K가 있어서 P2P라고 쓸게. 이렇게 쓸게. 이 문제 다 푼 거야. 이 문제 다 풀었어. 차근차근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y는 2가 이렇게 만나는 점, y는 2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겠대. 그럼 이거 좌표 구할 수 있지? 이것도 좌표 구할 수 있겠다. 얘가 지금 2 되는 거 찾으면 얘가 2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x좌표가 되나요? y는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되겠네.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는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럼 내가 요 지금 사다리꼴 이거 뭐야? 사다리꼴 맞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윗변 아랫변 높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 좌표. 항상 우리가 좌표 찍을 때 x좌표 기준으로 잡잖아. 여기 x좌표 뭐라고 쓰면 되겠니? 내가 이 길이를 p로 세팅을 해놨으니까 4에서 p만큼 왼쪽으로 4-p 이렇게 세팅하면 될 거고 4에서 2p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4 플러스 2p라고 세팅하면 되겠다. 뭐 쓸 수 있지? 4-p를 로그 2의 4x에 집어넣은 값이랑 4 플러스 2p를 로그 2의 x에 집어넣은 게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이거 쓰면 되겠네. 그럼 써봅시다. 4-p 로그 2에 4에 천천히 하자. 4-p 요거 집어넣은 거랑 로그 2에 x에다가 요거 집어넣은 거 4 플러스 2p 집어넣은 게 같대. 얼마로? k로 같대. 문자 두 개, 식 두 개. 자, 두 로그가 같다? 빨리 진수끼리 비교할 거라. 진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러면 16-4p가 4 플러스 2p랑 같으면 되네. 16-2p가 4 플러스 2p랑 같다. 약분하고 갈 걸. 넘어가면 4p는 얼마니? 10이니까 p는 3 나오나? p가 3일 리가 없는데? p가 나 어제부터 계산이 안 나오네. 4 잠깐만. 나 또 맞니? p가 3 p가 2 나와야 될 텐데? 나 뭐 계산 뭐 잘못했어? 4p잖아 4p. 바보 아니야. 그치. p는 2가 나오겠다. p는 2가 나오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이니까 로그 2에 8이니까 k는 3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가 3이다. 그래서 요 사각형 사다리꼴의 넓이는 높이는 3에서 2니까 1이고 요 밑변의 길이는 3. 요 길이는 2p니까 2랑 4니까 6인가? 이렇게. 그래서 넓이는 s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둘이 더하면 9 이렇게 나왔다. 2분의 9가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54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좌표 설정할 때 잘 쓰면 되겠다. 그러면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쉬자.